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얼마 전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 근황을 물어봤더니 오랜 시간 공부한 만큼 모르는 개념도 없고 자신도 있는데 이상하게 문제만 풀다 보면 쉬운 문제를 틀린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런 고민은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한 수험생일수록 한 번쯤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공부도 오래 했고 더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뇌의 왜곡된 패턴 인식 능력 때문입니다. 여기서 패턴 인식 능력이란 복잡한 정보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나 내게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마치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도 내 가족이나 지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공부에서도 복잡하고 긴 지문을 읽으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패턴 인식 능력은 학습 상황이나 시험 상황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란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무질서하고 체계가 없는 정보들 속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뇌가 복잡하고 무질서한 정보들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아마도 뇌는 복잡한 정보들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엉망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무질서 속에서도 반복되는 원리에 해당하는 패턴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말고 우리 뇌가 패턴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우리 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생존만이 뇌의 최우선 목표이자 존재하는 이유죠. 그렇다면 과거 포식자들이 존재했던 위험한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했고 필요했던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아마도 민첩한 운동 능력과 함께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일 겁니다. 영화를 봐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만 있다면 반드시 죽을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마치 타임슬립 영화처럼 과거로 돌아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정보들을 이해하기 위해 패턴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들 속에서 패턴을 찾아낸다면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즉 예측 가능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 2, 3, 그리고 물음표가 있다면 우리는 물음표에 4라는 숫자를 예상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두 4라고 예상했듯이 우리는 1, 2, 3이란 숫자를 보고 이 뒤에도 숫자가 연속할 것이라는 패턴을 파악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패턴을 인식하고 파악한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이런 예측 가능성은 생존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시험 문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수험생들 중에 특히 장수생들이 패턴 인식 능력이 심각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원래 정상적인 패턴 인식 능력은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예측하고 적절히 찾아내는 능력이지만, 패턴 인식 능력에 왜곡이 됐다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 자신만의 생각에 깊게 빠져 전혀 엉뚱한 답안을 선택한다던가 출제자가 만들어낸 그럴듯한 답안, 즉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내각의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면 일단 패턴 인식 능력은 도파민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전 대상 피질이란 뇌 영역에 도파민이 공급되면 패턴 인식 능력이 활성화되고, 그럼 우린 복잡한 정보 속에서도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파민이 이 전대상 피질에 너무 적게 분비된다면 패턴 인식 능력이 약해져 복잡한 정보 속에서 패턴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반대로 도파민이 전대상 피질로 너무 많이 분비된다면 왜곡된 패턴 인식 능력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정보에도 뭔가 숨은 뜻이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럼 이미 답안을 작성했다가도 몇 번을 고치다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길가에 널려있는 수많은 평범한 돌임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패턴 인식 능력은 이 돌이 마치 특별한 단서가 아닌가 하고 계속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즉 문제 속에서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서에 꽂혀 그것에 집중하다 진짜 단서를 놓치고 문제를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왜곡되고 변질된 패턴 인식 능력은 미신이나 괴담들도 특별한 검증 없이 쉽게 믿게 만드는데요. 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내 패턴 인식 능력이 왜곡되지 않았나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전대상 피질의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분비된다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고 많은 시간을 노력했어도 변질된 패턴 인식 능력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것이 장수생들이 자신의 가진 실력에 비해 문제를 비정상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며 쉬운 문제를 틀리는 이유인 것이죠. 네, 시험을 끝내고 답안을 보며 아, 이거였네 라고 하며 자주 말하게 된다면 이 또한 왜곡된 패턴인식 능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린 도파민이 전 대상 피질에 너무 많거나 부족할 때 패턴 인식 능력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런 건강한 패턴 인식 능력을 위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패턴 인식 능력을 위한 첫 번째, 도파민을 건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패턴 인식 능력은 전대상 피질에서 담당한다고 했고, 전대상 피질은 도파민을 공급받아 패턴 인식 능력을 활성화한다 했는데요. 이처럼 패턴 인식 능력을 건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무엇보다 도파민을 건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도파민은 우리가 보상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에 관여하는데요. 내가 밥을 먹고 맛있음과 배부름이란 보상을 얻었다면 그 이유는 도파민 때문이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흘리며 뿌듯함을 느꼈다면 그 역시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상 말고 스마트폰이나 게임, 자극적인 뉴스,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도파민은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런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보상에 도파민이 자주 사용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보상을 얻게 되면 패턴 인식 능력에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내 영역인 전 대상 피질이나 변형계에 지나치게 많은 도파민이 쏟아지게 만들기 때문이고, 그럼 왜곡된 패턴 인식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전 대상 피질이나 변형계에 도파민이 미친듯이 분비된다면 실제로 환각이나 환청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약이나 정신분열증이나 불렸던 조현병이 있습니다. 네, 도파민이 잘못 사용된다면 단순히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를 떠나서 우리 뇌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스마트폰을 좀 만진다고 해서 뇌가 심각하게 망가져 일상적인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도의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나 학습 상황에선 이 작은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얻는 보상과 행동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즉흥적인 보상들은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즉 어떠한 노력 없이 바로 얻는 보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 우리 뇌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요. 건강한 패턴 인식을 위한 두 번째, 인지적 도제입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지적 도제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제란 장인이나 전문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그럼 인지적 도제란 공부나 개념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나 강사님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전략이죠. 이처럼 스트레스나 여러 문제로 인해 내 패턴 인식 능력이 왜곡되었거나 변질되었다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할 때 나만의 접근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강사님이 평소 보여준 사고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질된 패턴 인식 능력은 문제의 요점을 벗어나기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변질되고 왜곡된 패턴 인식 능력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면 강사님이나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할 때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 접근 방식을 나에게 그대로 수용하면 최소한 쉬운 문제를 틀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죠. 네, 꼭 맞춰야 할 쉬운 문제들만 맞춰도 합격은 생각보다 가까워지니까요. 건강한 패턴 인식 능력을 위한 세 번째, 기출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강사님과 선생님의 사고를 닮아간다 해도 모든 것을 해결하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도 출제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패턴 인식 능력의 향상을 위해 기출 문제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으로 출제될 문제의 최소 60에서 70%는 기존의 기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일부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는 문제 형태만 다르지 기존에 기출된 개념이 100% 다시 나오는 시험도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기출 분석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학교 후기를 봐도 기출 분석에 빠진 합격 후기는 단 한 건도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기출 분석은 패턴 인식 능력처럼 다음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패턴 인식 능력이 부족하고 변질된 수험생이라면 단순히 기출을 분석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단언컨대 기출과 흡사한 모의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 안쪽 깊숙이 위치한 선조체라는 내 영역에선 우리의 절차적 지식과 습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이 습관화된다면 왜곡된 패턴 인식 능력이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출과 비슷한 모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를 이해하고 답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습관처럼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오답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너무 뻔한 이야기죠. 수많은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익숙한 전략이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은 이런 뇌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세 가지 방법 외에도 건강한 패턴 인식 능력을 위해 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지나친 불안증도 전 대상 피질을 자극하고 과일성화시켜 변질되고 왜곡된 패턴 인식 능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험생, 즉 공부를 오래 한 수험생일수록 더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경쟁에 지쳐있으며 불안한 미래 때문에 더 쉽게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반대로 잘 생각해보면 우리 뇌만 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복잡함 속에서도 패턴을 찾아낼 수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공부책인 당신의 공부는 틀리지 않았다 해선 공부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 있죠. 즉 내가 건강해야 필사의 공부법이든 뭐든 소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힘들게 공부해야 하고 경쟁이랑 압박과 함께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몰려있는 장수생이라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란 정말 어려울 겁니다. 네, 그 누구보다 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하듯이 지금 하는 여러분들의 이 노력과 공부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가 합격이 되든 아니 불합격이 되든 말이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은 뇌 곳곳의 기억으로 고스란히 남아 다음 할 일에 반드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실패나 어려움을 딛고 성장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마음을 놓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노력은 오히려 불안을 옅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건강해진 뇌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